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질문 올라온 것을 같이 해결해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진입한 봉 기준으로 직전 음봉을 찾아서 그 음봉의 오픈, 시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입한 봉 기준으로 폼은 돌려가지고 시가, 종가 비교해서 양음봉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구현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2021년 5월 20일 봉에 진입을 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전의 음봉, 이 경우에는 전일이 되겠죠. 전일에 대한 시가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었고요. 2021년 4월 10일에 진입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직전의 음봉은 4월 7일이 되니까 이 시가를 받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폼은 돌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월 10일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폼은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이전에 음봉이 나타나는 날을 찾는 겁니다. 4월 10일에 진입을 했으니까 그 전날에 이제 4월 9일로 가서 얘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양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음봉이 아니니까 또 그 전날로 갑니다. 전날로 갔더니 이번에도 양봉이에요. 또 전날로 갑니다. 전날로 갔더니 이번에 이제 음봉이죠. 음봉일 때 이 시가를 4월 10일에 알 수 있도록 반환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포문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양봉이 떴다. 3월 11일에 진입을 했는데 그 전 음봉을 찾으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파인 스크립트에 value wh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h.valuewhen. 이 함수는 세 개의 인자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만족할 때 어떤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에 만족을 하는지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value when에 이제 처음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제 음봉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셨죠. 진입한 봉 기준에 직전 음봉. 그럼 일단 진입한 봉은 옆으로 치워 놓고요. 직전 음봉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바로 직전의 음봉에 대한 시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그거죠. 직전의 음봉의 시가, 음봉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음봉이라는 거는 이제 시가가 더 큰 거죠. 시가부터 해서 종가가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뭐 도지 같은 경우에도 포함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등호를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봉인 경우에 어떤 걸 갖고 올 것이냐, 시가를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몇 번째, 첫 번째 음봉을 갖고 올 것이냐, 이제 두 번째 음봉을 갖고 올 것이냐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0으로 써주게 되면은 바로 현재봉에서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 값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0이면은 바로 지금 현재봉이 음봉이면은 시가를 토해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1로 두면은 현재봉이 이제 음봉일 때 현재봉의 시가가 아니라 바로 전에 음봉이었던 시가를 갖고 옵니다. 일단 여기를 1로 놓고 이 값을 A로 놓고요. 이 A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음봉일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5일에 이제 음봉이 됐어요. 이 조건을 만족했죠. 음봉인 것을 만족했을 때 그 직전 첫 번째 음봉의 시가를 갖고 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첫 번째의 음봉에 대한 시가를 여기에서 갖고 온 겁니다. 바로 직전에 음봉의 시가를 여기에서 갖고 온 겁니다. 요 시가가 여기로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쭉쭉쭉 넘어갑니다. 양봉일 때는 이제 계산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전 값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또 이제 이 조건이 이제 만족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직전 최근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음봉의 시가를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쭉 가는 거죠. 양봉일 때 무시가 되고요. 이제 또 음봉이 떴죠. 조건이 만족했으니까 바로 직전 최근에 첫 번째 양봉이 나왔던 A의 시가를 여기로 땡겨온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이 값인데 1값을 줬을 때 하고는 또 모양이 달라졌죠. 이것도 이제 추적을 해보면, 자, 이 경우를 봅시다. 2020년 10월 28일에 음봉 떴어요. 조건이 만족했죠. 만족했을 때 이 조건이 최근 만족했던 것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만족했던 그 값, 시가 10월 23일이 되겠죠. 왜냐면은 10월 28일에 일단 만족을 했고, 그 직전에 만족했던 것이 10월 25일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로 만족했던 경우를 찾아야 하니까 바로 또 직전에 이제 10월 23일 요 값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가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일 자 봤을 때 이 경우에서도 조건이 만족했을 때 첫 번째 최근 값, 그리고 두 번째 최근 값의 시가를 이렇게 당겨 와서 이 값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직전 음봉의 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0으로 넣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몇 번째 에 대한 값이니까요. 0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봉일 경우에 현재 시가를 얘가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은 음봉의 시가를 연결해 준 이 선이 됩니다. 자, 음봉의 시가를 단순히 연결하는 거는 이 함수가 아니고 그냥 뭐 조건문 간단하게 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전 최근 몇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값을 가져온다, 이거는 그렇게 그 포문을 돌리고 하면은 좀 복잡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value when이라는 함수를 써서 나타내 주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직전 음봉의 시가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알았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조건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봉이 진입한 봉일 때 이 값을 가져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일단 뭐 간단하게 매수 조건을 뭐 22평 돌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승 돌파죠. 크로스 오버. 종가가 22평을 뚫었을 때 매수 진입을 하고요. 청사는 반대로 크로스 언더, 종가가 22평을 하방으로 뚫었을 때 청산을 하는 걸로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티지 엔트리 함수 써줘야겠죠. L로 해서 when으로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산은 클로즈 함수로 얘를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어서 차트에 넣어보겠습니다. 오버레이를 true로 해서 바로 겹치게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빼먹었네요. strategy.long 그리고 22평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2평을 주가가 뚫었을 때 다음 봉 시가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종가가 22평 밑으로 뚫었을 때 다음 시가에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여기 이제 진입한 봉 기준으로 직전 음봉을 찾고 싶다 라고 하셨으니까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B라는 것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진입한 것이 이제 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long condition이라는 것이 이제 만족했을 때 이제 A 값을 주고요.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null 값을 갖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것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B에 이 A 값이 들어가게 해줬으므로 조건이 만족하는 봉에서만 이 값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12월 12일에 보시면은 요 값이 나오죠. 근데 이 뒤에서도 계속 이 값이 이제 유지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를 VAR로 선언을 해주고요. 처음에 그냥 시가를 넣어주고, 만약에 long condition이다, 진입 조건을 만족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B에다가 A 값을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컬러는 레드. 이렇게 해주면은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그 값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구현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 차트가 그려졌는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자 분께서 질문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만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진입한 봉 기준으로 직전 음봉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입한 봉이 이 경우에 이제 3월 4일에 진입을 했는데 이 봉을 기준으로 이제 직전 음봉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3월 4일에 진입을 했고 직전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3월 2일에 이 봉을 나타내는데 그럼 이 3월 2일에 시가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 값이 온 게 아니고 이 값을 좀 찍어 보면은 이전에 2월 28일에 시가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구현한 것은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직전 음봉의 시가를 우리가 이제 최근에 봉 얘를 이제 1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월 3일에는 이 A 값이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직전봉 이 3월 2일이 아니고 이 3월 2일에 계산된 그 직전의 봉 2월 28일에 시가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3월 3일에는 바로 직전에 이제 음봉이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전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A 값은 이제 음봉이 되어 있을 때만 얘가 갱신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를 이제 0으로 해서 이제 최근의 음봉, 그러니까 이 음봉의 경우, 이 음봉의 시점에서는 그냥 자기 자신의 시가를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냥 받아오는 것이 정확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놓고 다시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3월 4일에 이제 진입을 했고 이 진입한 봉 기준으로 이제 직전 음봉은 3월 2일이 되는 거고 3월 2일의 시가를 이렇게 가져온 거죠. 빨간색 선이 이제는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서는 제대로 동작을 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도 잘 되는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임의로 찍어서 5월 29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진입이 됐죠. 진입한 거 이제 진입봉 기준으로 해서 직전 음봉의 시가 값을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한 그 진입 조건을 갖는 경우에 해봤고요. 만약에 스탑이나 리미트 조건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일반적인 진입 조건을 없애고 그냥 의미로 8,000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입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포지션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포지션 사이즈를 뭐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전에 포지션 사이즈가 0이고 그러니까 주문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포지션 사이즈가 뭐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이전의 포지션 크기랑 현재 포지션 크기가 뭐 다르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청산 때도 이게 작동을 하니까 그냥 진입 때만 작동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될 것이냐 해보면은 일단 스탑 주문을 8,000달러에 걸었기 때문에 8,000달러를 이제 뚫었을 때 조건이 만족을 했고 이 빨간색 B죠. 이 B의 값이 진입한 봉 기준으로 직전에 음봉의 시가를 이제 가져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동작을 한 것 같고요. 그 전에도 보면은 2020년 1월 7일에도 8,000달러를 이제 돌파하면서 진입한 봉 만족을 했고요. 진입한 봉 기준으로 직전의 음봉,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의 음봉의 시가를 여기에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 주문으로 했을 때도 판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value when이라는 함수를 써서 어떤 조건이 최근 몇 번째 만족했을 때 특정한 값을 가져오는 것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value when이라는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었는데 이것에 관련한 질문도 계속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구현해야 하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카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